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라는 이른바 답정너식 개편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을 통합했던 실험은 이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등이 시군을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로 변신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대전환기를 우리가 자치분권 2.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때 저는 우선 행정체제라는 개념을 다시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가 그 밑에 그 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자치구의 위상을 주면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놓고는 지역과 정당에 따라 이해관계들이 엇갈리는 상황. 제주도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도 도지사가 선호하는 특정 대안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표 용지에 뭘 담을 것인가인데 이 만드는 과정은 제가 보기에 아직도 도민들이 이 이슈 상당히 지겨운 이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료하게 로드맵을 밝혀주시고 이 특정 지도층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도출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정너의 결과를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론회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도했던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도 방청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에는 도민 참여단 300명의 첫 번째 수기 토론회를 열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노키즈존 논란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제주도의회가 발의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조례 제정에 앞서 거치는 의견 수렴에서는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입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데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국회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노키즈존. 제주도의회는 지난 2일 금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했지만 접수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의 의견을 받아봤는데 내보신 도민들은 없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사유를 작성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받은 입법 예고 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단 5일.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실시한 건데 최소 규정 자체도 너무 짧습니다. 제주도가 발의한 조례는 20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의회는 5일 이상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0년 전 10일 이상으로 기간을 늘렸지만 제주는 2011년 법이 만들어진 후 그대로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짧다 보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할 경우들도 있고 충분히 들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임무를 발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도 문제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입법 예고가 올라오는 게시물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전혀 방법이 없죠. 바쁜데 그걸 찾아서 언제 들어갑니까? 거의 저희 도민들 모를 겁니다. 네. 그쪽에 종사하신 분이는 전혀 모를 겁니다. 국회의 경우 입법 예고를 찾아 클릭하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따로 보내야 합니다. 도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도나 도의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연장을 두고 전국 시민단체가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 한 수협이 생산한 사료에서 금지 약품이 검출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성 의약품인 항생제인데 일부는 도내 양식장에 이미 유통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도내 넙치 양식장 등에 공급할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도내 한 수협의 공장. 지난달 이 업체에서 죽은 넙치와 멸치로 만든 사료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의 질병 치료제로 쓰이는 동물성 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입니다. 수거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 보니까 사료에는 엔로플록사신제제가 검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에 쓸 수 있는 동물 의약품은 모두 9종으로 그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고발했고 해경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협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이 됐으니 그 수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 적용을 다시금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 금지 약품이 검출된 사료는 도내 양식장 10여 곳에 이미 유통된 상황. 해경은 조만간 수협에서 시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전남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다음 달 예정했던 광주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를 8월로 연기했는데 이상익 한평군수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군이 마련한 첫 공식 기자회견.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이 향후 5년 이내 출생자 수가 0명이 될 수도 있는 소멸 위기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9차례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한평 발전에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민에게 발표한 담화문은 찬반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한평군이 얻게 될 기회와 이득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군공항 이전 반대 측 주민들은 군수가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당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공항 안 만들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자꾸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로 그렇게 공공 기지만 받아주면 이것저것 다 해볼게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 없이 저희가 이걸 유치하게 되면은 받게 될 소음 풍력은 너무 명백한 것이고 한평군은 당초 다음 달 예정이었던 여론조사는 8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협의하에 여론조사 문구를 만들어 공정하게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농번기인 데다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반대 여론이 많을 경우 유치를 추진하는 한평군과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익 한평군수는 한평군과 광주시와의 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도 상쾌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일 텐데요. 아침 기온 성산은 11.7도로 시작했는데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 제주는 2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해가 지면 열기가 금세 식으면서 저녁 퇴근길에는 쌀쌀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이 이동성 고기압이 금요일쯤에는 일본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주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2도, 서귀포 22도, 고산 20도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화창하겠고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제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주말에도 구름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에서 오수가 넘쳐 바다까지 유입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에 따르면 그제부터 서귀포시 색달동 인근 하수관에서 오수가 넘쳐 도로를 따라 중문 색달 해수욕장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빗물이 하수관에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하수도 본부는 해당 맨홀과 연결된 하수관의 압력을 조정하는 임시 조치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내년 중순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 소속 해당 경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1개월 동안 업무 편의를 위해 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경찰관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94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4개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전담 부서인 현장 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장 대응단은 예방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와 분리돼 재난 현장 지휘와 대응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대응단 출범으로 재난 현장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에 대해 재심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확장하는 건 사실상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제주도는 심의 결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변경안을 지난 2일 심의해 조건부 통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유럽산 가자미의 일종인 터봇 종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터봇은 일반 광어보다 육질이 찰지고 단단해 찰광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만 지하해수로 양식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종자를 수입해왔습니다. 터봇 가격은 1kg에 26,000원으로 광어보다 2배 이상 비싼데 지난해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63톤이 수출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안내판 설치 청원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박진경 대령의 유족 등 6개 단체가 박 대령에 대한 음해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대령이 제주도 공산화를 막기 위해 공비 토벌을 실시한 위인이라며 다른 의견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토론을 통해 논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한라초와 삼화초, 삼성초 등 3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보호구역 시작과 끝 지점에 노면 표시도 추가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